어서오세요. 립스입니다.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앱 개발기 발표를 맡은 데이나입니다. 저는 카카오페이 결제 클랜에서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앱의 iOS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QR을 보신 적 있나요? 바로 카카오페이 결제가 가능한 곳인데요. 저희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앱은 이런 카카오페이 결제 가맹점 신청이나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결제가 가능한 저 라이언 카페로 가볼게요. 카페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음료를 마실까?겠죠? 여러분도 새로운 앱 개발에 앞서 가장 먼저 비슷한 고민을 할 겁니다. 바로 어떤 아키텍처를 사용하지? 라는 고민입니다. 저희도 똑같은 고민 끝에 여러 아키텍처 중 립스를 이 비즈니스 앱에 적용했습니다. 오늘은 립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iOS 앱을 개발하는 과정과 경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비즈 앱 개발에는 로건, 라일, 그리고 저 데이나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가 립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립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 뒤 비즈 앱을 개발하면서 겪었던 이슈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립스는 무엇일까요? 립스는 우버가 만든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너무 지루하겠죠? 립스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비즈니스 로직을 중심으로 앱을 구성하는 아키텍처입니다. 구체적인 구현은 상태 트리로 구성합니다. 비즈니스 로직대로 앱의 상태를 노드로 하는 단방향 트리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바로 스테이트 트리, 상태 트리죠. 이 상태 트리를 기반으로 앱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립스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앱에서 상태, 이 스테이트를 관리하기 위해 복잡한 로직을 구현해야 하죠. 그럼 비즈니스 로직 기반으로 이런 상태를 트리 구조로 만들어 보고 그 구조대로 앱을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이 아이디어에서 립스는 출발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아키텍처, MVC, MVVM 등 생각해보면 모두 이 뷰가 들어갑니다. 뷰, 화면 단위로 사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기존에는 뷰 컨트롤러로 대표되는 뷰 단위로 설계해서 복잡한 스테이트 관리가 따로 필요했지만 립스에서는 상태 트리 기반의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하면서 UI, 즉 뷰와의 결합도는 줄이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즉 비즈니스 로직과 뷰 트리가 독립적이고 비즈니스 로직이 앱 스테이트를 바꾸고 뷰 트리의 변동에 의존적이지 않는 아키텍처입니다. 저희 iOS 개발자들은 스테이트 트리를 따라가는 직관적인 앱의 구조,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과 뷰 로직의 결합도를 줄여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는 점에 반해 이 아키텍처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발을 시작할 당시 상세 기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 큰 스테이트 트리 구조로 먼저 앱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점도 결정하는 데 크게 작용했습니다.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앱은 새로운 앱이므로 새로운 아키텍처를 사용해보고자 했고 이런 새로운 사고방식이 매력적이라는 점에서 립스 아키텍처를 채택했습니다. 이런 직관적인 립스 아키텍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기 비즈 앱의 스테이트 트리를 비즈니스 로직에 맞게 간단하게 그려보았습니다. 립스 기반이라면 이 상태 트리를 그대로 앱의 구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트리에서 각 노드는 상태 혹은 기능을 나타내는 단위이며 이를 하나의 립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앱은 여러 개의 스테이트를 표현하는 이런 립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립스죠. 립스에서는 이런 스테이트 트리를 립트리라고도 합니다. 립이 하나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실제 비즈 앱의 립트리 중 일부를 러프하게 그려보았습니다. 비즈 앱은 이 립 트리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립은 립을 구성하는 클래스인 라우터, 인터랙터, 빌더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한 상태를 각 클래스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구성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핵심인 인터랙터입니다. 인터랙터는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합니다. 여기서 어떤 스테이트인지 결정됨에 따라 어떤 차일드 립이 붙일지도 결정됩니다. 비즈니스 로직에 의한 상태 변경과 뷰 이벤트에 대한 변경을 받아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합니다.
또한 립 간의 소통도 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우터입니다. 라우터는 립 간의 연결을 담당합니다. 인터랙터에서 상태 결정에 의해 어떤 차일드 립이 붙을지 혹은 뗄지 결정되면 라우터가 해당 동작을 실제로 수행합니다. 붙였다 떼는 이 어태치, 디태치하는 동작을 실행하기 위해 라우터는 차일드 립의 빌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빌더입니다. 빌더는 팩토리 패턴으로 한 단위 립의 생성을 담당합니다. 또한 생성하는 과정에서 의존성 주입도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생성을 빌더라는 이 한 클래스에서 모두 담당하여 다른 립들은 해당 립의 생성이나 DI 로직에 대한 디테일을 전혀 알지 못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립스는 상태 기반이므로 뷰가 옵셔널한 컴포넌트입니다. 상태에 따라 뷰가 없는 립도 있을 수 있습니다. 뷰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랙터와 뷰가 각각 리스너와 프레젠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통합니다. 비즈니스 로직의 결정에 따라 뷰를 업데이트하거나 뷰 이벤트에 따른 로직 반영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는 립의 디펜던시를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빌더를 도와 다른 립의 디펜던시에도 접근할 수 있어 해당 립을 구성하고 생성하는 데 필요한 디펜던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로 페어런트 립의 컴포넌트를 차일드 립의 빌더에서 페어런트 립의 디펜던시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렇게 각 립은 명확한 책임을 가진 클래스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페어런트와 차일드 립 간의 결합도가 매우 낮습니다. 이런 모듈화와 단일 책임이 잘 구현되어 있는 점 덕에 립스에서 테스트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앱 실행 과정을 통해 한 립 내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립 간에는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앱이 실행되어서 로그아웃 상태에서 로그인 상태로 가는 전환 과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앱이 런칭되면 가장 먼저 앱 델리게이트에서 루트 립이 루트 빌더를 통해 생성됩니다. 그 다음 루트 인터랙터에서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 로그아웃 되어 있는 상태로 판단하여 록드아웃 립을 차일드로 어태치, 붙이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루트 라우터에서 록드아웃 빌더를 사용하여 록드아웃 립을 생성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아래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는 RX 스트림을 DI하거나 빌드 메소드의 파라미터로 전달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스테이트 트리의 윗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는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페어런트는 차일드보다 더 오래 살기 때문이며 아까 록드아웃 빌더에서 빌드 메소드에 루트 인터랙터를 넘겨준 것도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소통하기 위함입니다. 록드아웃 인터랙터에서 로그인이 완료되면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통해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는 해당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 다음 루트 인터랙터에서 비즈니스 로직에 따른 처리를 합니다. 여기서는 록드인으로 라우팅하라고 라우터에 지시합니다. 그럼 루트 라우터에서 록드아웃 립을 디태치, 떼어내고 록드인 립을 생성하여 어태치합니다. 록드인 인터랙터에서 그 뒤 상태에 맞는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 앱의 상태를 바꾸어 나갑니다. 립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프로토콜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입니다. 립에서는 각 클래스들과 소통 시 구체적인 타입으로 레퍼런스하지 않고 프로토콜 타입으로 소통하도록 템플릿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이 POP를 통해 추상화된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도록 하여 확장성에서도 그 장점을 발휘합니다. 그런 립 내에서의 프로토콜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라우터와 인터랙터 사이에서는 라우팅과 인터랙터블 프로토콜 타입으로 서로를 레퍼런스하고 각 프로토콜에는 라우팅, 인터랙터블에 맞는 기능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라우터는 뷰를 UI 뷰 컨트롤러가 아닌 뷰 컨트롤러블 프로토콜 타입으로 레퍼런스합니다. 인터랙터와 뷰는 서로를 프레젠터블 리스너 프로토콜 타입으로 레퍼런스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비즈앱을 개발하면서 있었던 이슈와 해결 과정 경험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iOS 13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에 대응해야 하는 이슈였습니다. 바로 페이지 시트 스타일인데요.
iOS 13부터는 디폴트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이 어토매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어토매틱은 상황에 맞는 스타일을 자동으로 제공해 주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 페이지 시트로 뜨게 됩니다. 비즈 앱에서는 데이터가 많이 보여줘야 하는 곳엔 풀스크린, 그보다 덜한 컨텍스트를 나타낼 땐 이 페이지 시트를 적용했습니다. 주로 알림 리스트나 설정 같은 곳인데요. 이 페이지 시트 스타일을 적재적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두 가지 이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먼저 페이지 시트를 풀 다운할 때 페어런트 립에서 해당 립이 디태치 되도록 보장해야 했습니다. 보장되지 않을 경우 립에서 뷰만 디스미스 되어 해당 립은 그대로 메모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메모리 릭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결했습니다. 먼저 UI 어댑티브 프레젠테이션 컨트롤러 델리게이트를 활용하여 페이지 시트로 띄울 뷰 컨트롤러에서 did dismiss 이벤트를 받을 경우 인터랙터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해당 인터랙터에서 상위 인터랙터에게 해당 립을 디태치, 떼어내라고 알려줍니다.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위 립의 인터랙터와 소통합니다. 그러면 상위 라우터를 통해 해당 차일드 립은 디태치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라우터에서 차일드 립을 붙일 때 뷰 컨트롤러의 다양한 모달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풀스크린, 페이지 시트 같은 스타일인데요. 라우터는 차일드 립을 어태치, 디태치하는 과정에서 뷰 트랜지션도 담당합니다. 라우터는 뷰 컨트롤러를 뷰 컨트롤러블이라는 프로토콜 타입으로 레퍼런스하기 때문에 UI 뷰 컨트롤러 타입에 접근하려면 한 뎁스가 더 생기게 됩니다. 이 뎁스를 줄이고 POP에 맞는 구현을 하고자 뷰 컨트롤러블 프로토콜의 디폴트 익스텐션으로 뷰 컨트롤러 프레젠테이션 관련 구현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모달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을 제어하기 위해 프레젠트일 땐 디폴트로 풀스크린, 아닐 경우 명시적으로 파라미터에 모달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을 넘기도록 구현했습니다. 그 외에도 뷰 컨트롤러 관련 자주 사용되는 메소드를 디폴트 익스텐션으로 구현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여러 립으로 하나의 뷰를 구성해야 하는 이슈였습니다. 비즈 앱에서 홈 화면을 구성하면서 있었던 문제였는데요. 홈을 한 개의 단위 립으로 구성하니 인터랙터를 포함한 모든 립 구성 요소가 매시브해지고 인터랙터의 스테이트 관리하는 코드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또 홈을 기준으로 라우팅을 관리해야 될 립도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 원인을 생각해보니 좀 더 스테이트를 세분화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한 립이 꼭 풀스크린으로 나와야 된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상태가 아닌 뷰 기반으로만 생각해서이기도 합니다. 현재 붙어있는 립이 현재 화면을 구성한다면 꼭 가장 마지막에 붙은 립의 뷰가 아니더라도 화면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뷰 기반이 아니라 상태 기반으로 생각한다면 여러 상태가 중첩되어 존재할 수 있으니 뷰에도 현재 붙어있는 여러 립의 뷰가 같이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매장이 심사 중일 때 그리고 활성 상태일 때로 상태를 세분화했습니다. 이렇게 홈에서는 상위의 공통 부분만 관리하고 공통 데이터 스트림을 하위 액티브, 인액티브에 맞게 DI 해주고 각 상태에 따른 뷰는 각 차일드 립에서 관리합니다. 홈 인터랙터에서는 매장이 심사 완료인지 심사 중인지에 따라 하위로 붙을 차일드 립을 결정합니다. 또 이를 위해 차일드 뷰 컨트롤러블 프로토콜을 정의하여 홈의 서브브로 인베드되는 액티브와 인액티브의 뷰가 이 프로토콜을 채택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바꾸니 심사 중일 땐 진입 못하는 메뉴를 액티브, 활성 상태일 땐 진입 가능하도록 범위를 제한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가 립스답게 사용하는 구조여서 이런 스콥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제 관련 립도 비슷하게 구현했습니다. 트랜잭션 하위에 차일드로 붙은 트랜잭션 필터와 트랜잭션 리스트가 동시에 한 화면에 보여지고 각자의 일을 수행합니다. 두 립은 트랜잭션 립으로부터 DI 받은 공통 데이터 스트림으로 자신의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고 뷰를 업데이트합니다.
마지막으로 URL 스킴 핸들링 관련하여 가장 저를 골머리 앓게 만든 이슈입니다. 페이에서는 인앱 스킴을 종종 사용합니다. 서버 리스폰스로 스킴을 내려주어 상황에 맞는 반응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비즈 앱에서도 다양한 곳에서 서버에서 내려주는 스킴대로 다음 동작을 이어나가야 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특히 홈 화면에서는 인앱 스킴 처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홈의 상단 메뉴 구성과 하단 관리 메뉴 표시 여부는 유저의 롤, 즉 사장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서버 드리븐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더욱 리스폰스에 따른 동적인 처리가 중요했습니다. 립스에서는 워크플로우란 걸 통해 커스텀 URL 스킴 처리를 지원합니다. 립스에서 말하는 워크플로우란 립트리에서 실행될 수 있는 특정 패스의 일련 스텝들을 정의한 것입니다. 주로 루트에서부터 특정 패스를 거쳐 기대하는 상태의 포인트로 가는 작업을 나타냅니다. 립스 프레임워크에는 RX 기반으로 스킴을 처리하기 위한 기반 환경을 워크플로우라는 제네릭 클래스로 정의해 두었습니다. 파라미터 타입으로 액셔너블 아이템을 받는데요. 액셔너블 아이템이란 립트리에서 패스를 이루는 각 스텝에서 할 일과 로직을 정의해 놓은 프로토콜입니다. 워크플로우를 이루는 각 스텝, 즉 각 립의 인터랙터가 이 액셔너블 아이템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담당해야 합니다. 앞서 보신 트랜잭션 워크플로우는 다음 플로우를 정의한 구현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각 스텝을 쌓아나가 결제 내역으로 가는 것이 순서대로 보입니다. 제네릭 클래스인 워크플로우는 다음처럼 파라미터 타입으로 액셔너블 아이템을 받는데요. 여기서 액셔너블 아이템으로 워크플로우의 시작하는 스텝을 명시하는데 주로 루트를 지정합니다. 저희는 루트부터 시작하는 워크플로우를 루트 워크플로우라고 이름지어 사용했습니다. 예시로 루트에서 록드인을 거쳐 홈으로 가는 워크플로우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볼게요. 루트 액셔너블 아이템, 이를 구현한 루트 인터랙터는 wait for login 메소드를 실행하는데 이 메소드의 의미는 록드인 립이 라우팅해서 인터랙터가 액티브 상태가 되길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죠. 버퍼 사이즈가 1인 리플레이 서브젝트를 사용하여 구현되어 있으므로 이미 립트리에 붙어있는 립의 인터랙터가 액티브 상태라면 바로 다음 스텝으로 진행됩니다. 비즈 앱에서는 스킴별로 일련의 스텝을 정의해 놓은 워크플로우를 스킴마다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림 스킴을 처리하는 워크플로우는 노티피케이션 워크플로우, 직원 관리 스킴을 처리하는 애는 매니지먼트 워크플로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앱 외부에서 들어오는 커스텀 URL 스킴은 앱 델리게이트에 핸들링하는 메소드에서 처리됩니다. 진입점이 앱 최상단 레벨이므로 이 경우엔 루트부터 스킴 핸들링 로직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슈는 앱 내부에서 서버 리스폰스로 받은 URL 스킴 처리를 루트 워크플로우를 통해 할 경우였습니다.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루트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는 루트 인터랙터를 하위 립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스킴 핸들링이 필요한 곳에서만 접근이 가능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 루트의 자식 모두에게 루트 인터랙터를 주입시키는 건 오버헤드가 크다고 판단했고 또 싱글턴은 필요 없는 동안에도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지향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라우터에서 차일드 립을 생성할 때의 정책이 루트 워크플로우의 동작에 큰 영향을 주는 점이었습니다. 차일드 립을 빌드하여 어태치할 때 항상 새로운 립을 생성하여 사용할 경우 앱 외부에서 받은 스킴 처리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인앱 스킴을 처리하는 경우엔 루트부터 다시 생성하게 되어 딜레이가 발생하고 이상한 뷰 트랜지션이 유저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생성해둔 립을 재사용할 경우엔 인앱 스킴은 잘 처리되지만 앱 외부에서 받은 스킴 처리 시 예외가 발생합니다. 특히 립트리에서 현재 가장 끝 노드와 같은 레벨에 있는 다른 립으로 가는 워크플로우를 탈 경우 원하지 않는 화면 위에, 즉 기존의 화면 위에 새로운 화면이 뜨는 이슈였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 화면을 보고 있다가
알림 푸시에서 받은 URL로 외부 스킴 핸들링을 타고 결제 내역을 갈 경우 원하는 플로우는 관리 페이지가 팝되고 결제 내역이 푸시로 들어오는 것이었지만 직원 관리 페이지는 뒤에 그대로 남아있고 그 위에 결제 내역이 푸시로 들어왔습니다. 워크플로우 내부의 리플레이 서브젝트에는 액티브까지의 패스만 가지고 있고 트랜잭션 워크플로우는 스텝 정의상 같은 레벨인 매니지먼트에 대한 건 워크플로우에서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워크플로우는 간단한 스텝이면 문제없이 잘 동작하지만 이처럼 복잡해질수록 처리해야 할 예외 케이스도 많아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인앱 스킴을 처리해야 하는 립들의 공통조상인 홈을 루트로 하는 서브트리로 워크플로우를 구현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기존의 워크플로우는 루트가 전체 립트리의 루트면 홈도 서브트리의 루트니까 홈에서부터 워크플로우를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요. 필요한 공통 부모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시 타야 하는 스텝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홈 기준으로 인앱 스킴 핸들링을 하는 이너 워크플로우를 구현했습니다. 앱 델리게이트로 들어오는 스킴은 루트 워크플로우, 인앱 스킴은 이너 워크플로우로 홈 기준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홈을 루트로 하는 이너 워크플로우의 구체적인 구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의 칠드런 립 중에 인앱 스킴을 처리해야 할 립에겐 이너플로우 핸들러라는 RX 시퀀스를 주입시키고 실질적인 스킴에 대한 처리는 홈 인터랙터에서 담당합니다. 칠드런 립은 인앱 스킴 URL을 DI 받은 핸들러에 넘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인앱 스킴을 처리할 차일드 립 인터랙터는 링크 패서블 프로토콜을 채택해야 하는데요. 이 프로토콜에는 현재 자신의 립트린의 위치와 받은 URL 스킴을 이너 플로우 핸들러에 넘겨주는 로직이 디폴트 익스텐션으로 들어있습니다. 홈 인터랙터에서는 이너 플로우 핸들러 이벤트를 서브스크라이브 하여 위치와 스킴을 비교하고 뷰와 립을 뗄지 혹은 말지 결정하는 로직을 추가로 구현했습니다. 이 방식을 따라 결제 내역으로 가는 트랜잭션 스킴을 처리하는 방식을 살펴볼게요. 일단 홈에서 이너플로우 핸들러를 DI 받은 액티브가 서버로부터 받은 트랜잭션 URL 스킴을 처리해야 할 경우 링크 패서블 프로토콜을 따라 현재 자신의 위치, 받은 스킴을 DI 받은 핸들러 스트림에 넘겨줍니다. 홈 인터랙터에서는 스킴과 스킴을 받은 립의 트린의 위치를 고려하여 기존 하위 립들을 뗄지 혹은 새로 생성할지 뷰를 디스미스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고 홈을 루트로 하는 이너 워크플로우를 실행합니다. 그럼 인앱 스킴도 예외 없이 잘 동작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크게 3가지 이슈, 저희가 립스를 적용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계속 고수했던 데는 뚜렷한 장점이 있었겠죠? 먼저 떼었다 붙였다, 즉 변동에 굉장히 유연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기획단에서 설정, 세팅에 대한 진입점을 추가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미 만들어진 세팅 립을 새로 붙이는 데는 실질적으로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명확한 책임을 가진 클래스 덕에 코드 이해도도 빠르고 모듈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토콜 지향 프로그래밍이 가능하여 확장성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비즈니스 로직이 잘 정리되어 있어 아키텍처만 봐도 대략적인 비즈니스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립스에서 코드 템플릿과 튜토리얼 등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점이 크게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쓰던 카카오페이 커먼 프레임워크를 RX나 립으로 포팅해야 했고 기존 뷰 컨트롤러 위주의 컴포넌트는 립으로 변경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터랙터에서 뷰 업데이트를 위해 결국 뷰 컨트롤러 라이프 사이클을 알아야 합니다. 즉, 뷰와의 결합도를 완전히 제로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 단점은 단순한 스테이트를 표현하는 경우에도 클래스를 기본 3개 이상 만들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파일이 많이 생성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립스는 프레임워크라서 아키텍처뿐만 아니라 기반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 스위프트 업데이트나 iOS 버전 이슈에 우버가 대응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우버 디펜던시가 생깁니다. 이런 단점과 함께 스위프트 UI를 당장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우버의 답변은 가장 최근 OS 기준으로 하위 2개 버전까지 지원하며 대략 2년 정도의 텀을 가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앱에 립스를 적용하기까지 고군분투기를 보셨습니다. 립스는 하나의 스테이트를 작성하기 위한 파일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로직과 뷰 로직의 분리라는 명확한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더 크게 느낀 장점도 앱 내 클래스당 300줄을 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협업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스테이트 트리로 앱 전체 구조가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이 제일 매력적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립스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표현이 정말 잘 적용되는 아키텍처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직접 사용해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용해본 입장에서 립스는 분명 허들은 있겠지만 일단 넘으신다면 그 뒤에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아키텍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즈 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백견이 불여일문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견과 문을 바꾸고 문을 들 문에서 물을 문으로 바꾼 제가 만든 문장인데요. 바로 100번 보는 것이 한 번 물어보는 것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비즈 앱을 개발하면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저희 개발자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고민해보면서 자연스레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같은 팀은 아니어도 카카오페이 iOS 길드 내 많은 분들에게 제 고민을 공유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00문이 불여일견한 립스 아키텍처를 비즈 앱에 적용하면서 100견이 불여일문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카카오페이에 공유하는 문화 속에서 수차례 서로 또 자신에게 질문하며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